자,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본 영상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년 만약 이 보석 같은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엔비디아 때문에 2025년 생성형 AI 시장이 엄청 뜨거웠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뜨거운 파티가 슬슬 끝나가는 지금 진짜 큰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의 맥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바로 이 질문을 주셨어요. 엔비디아 덕에 수익은 좀 봤는데 솔직히 그 다음은 뭘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는요, 좋은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 다음 파티가 어디서 열리는지 미리 알아두는 법이죠. 안 그렇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5단계의 로드맵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AI가 드디어 근육을 갖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짚어보고요. 또 과거 스마트폰 혁명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포트폴리오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그 실전 전략까지 꼼꼼하게 점검해보죠.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2025년까지의 AI가 데이터 센터라는 두뇌 속에 갇혀서 생각만 하는 존재였다면 2026년부터의 AI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는 몸, 즉 근육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 이 작은 변화가 기존의 모든 투자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생성형 AI는 서버라는 디지털 세상 안에서 글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오른쪽 이 피지컬 AI는 로봇이라는 몸을 입고 우리와 발 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옵니다. 이건 그냥 성능 좋은 칩 몇 개 더 끼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예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라는 똑똑한 두뇌가 로봇의 몸을 빌려서 현실 세계에서 직접 물건을 집어서 나르고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말 그대로 몸으로 일하는 걸 말합니다.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던 데이터 쪼가리, 비트가 실제 전기 에너지, 볼트를 만나서 물리적인 힘을 내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 로봇들이 일을 하려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밥값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밥이 뭐냐? 바로 전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이 보이지 않는 비용, 여기에 사실 어마어마한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보니까요. AI가 그냥 머릿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보다 실제로 로봇 팔다리를 움직여서 물리적인 일을 할 때 에너지 소모량이 무려 수십 배나 폭증한다고 하더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서 작업하는 거랑 직접 이삿짐 나르는 거랑 힘든 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계도 똑같습니다. 이 과정을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국내 대부분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아직도 1번, 저 GPU에만 목을 메고 있죠. 하지만 제가 과거에 반도체 섹터랑 데이터 센터 장비주를 10수년간 뜯어봤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진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진짜 돈이 되는 구간은 바로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2번, 전력 변환 단계입니다. 배터리에 담긴 직류 전기를 모터가 쓸 수 있는 교류 전기로 바꿔줘야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냥 열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 열을 잡는 기술, 이게 바로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구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역사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제 눈에는 너무나 익숙해요. 예전에도 똑같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언제냐고요? 바로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애플 주식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짜 고수들은 뭘 봤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들. 예를 들어 일본 무라타가 만드는 손톱보다 작은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같은 걸 봤단 말이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무라타 같은 부품사들은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성장하면서 결국 애플의 주가 상승률을 뛰어넘었어요. 2026년의 투자 전략, 바로 이 플레이북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지 무대 위에 오르는 주인공만 바뀔 뿐이죠. 오늘의 아이폰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과거의 그 작은 콘덴서가 바로 전력 반도체와 액추에이터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봐야 하고 왜 봐야 하는지 감이 좀 오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표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첫째, 로봇의 심장입니다. 바로 실리콘이나 겐 같은 신소재로 만든 차세대 전력 반도체죠.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력 효율이 월등히 높아서 열이 훨씬 덜 나요.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온셈이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 시장이죠. 둘째, 근육과 관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모터와 감속기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단순한 로봇 부품이 아니라 AI 하드웨어라는 새로운 섹터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걸 클라우드 서버에 물어볼 순 없으니까 로봇 자체에도 두뇌가 필요하겠죠? 바로 말초신경 역할을 할 저전력 MPU, 즉 로봇 자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작은 두뇌 칩도 아주 중요해질 겁니다. 여기서 제 경험에서 나온 실전 팁 하나만 드릴게요. 전력 효율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면요. 그냥 열 관리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데이터 센터 사업부 수익성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서버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을 식히느라 들어가는 냉각 비용이 전체 운영비의 30%를 넘기는 걸 보고 정말 기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봇도 똑같아요. 열을 잘 잡는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절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 즉 모트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과연 내 소중한 돈은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일부, 가령 한 10% 정도는 이 피지컬 AI라는 물리계층 테마를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워두십시오. 둘째, 이건 최소 3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전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흔들리면 이 큰 그림을 놓치게 돼요. 셋째, 공부를 시작하실 땐 각 분야의 세계 1등 기업부터 파고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분석의 결론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인공지능의 최종 목적지는 모니터 화면 속에 사는 챗봇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기계라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과연 전기 근육이 있는가? 우리야 뭐 헬스 좀 하고 나면 다음날 근육통에 시달리고 그러지만 이 친구들은 24시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겠죠. 물론 그만큼 날아올 전기세 고지서는 단단히 각오해야겠지만요. 결국 주식시장은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등대 하나를 비춰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